전국적으로 홍역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북에서 처음으로 홍역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달 동남아로 여행을 다녀온 중학생 한 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100억 원을 투입해 군산에 조성하는 중고자동차 수출단지가 타당성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출단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염 토양 정화시설의 허가를 취소하라는 반대 대책위의 요구에 대해 광주시가 소송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갈등이 장기화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주에서 개막한 국가비전회의에서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이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 8시 뉴스입니다. 전국적으로 홍역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북에서도 첫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동남아를 다녀온 중학생인데요. 잠복기가 21일인 만큼 다음 달 초까지가 홍역 확산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의 첫 홍역 환자는 익산에 사는 15살 중학생입니다. 지난 6일 처음 열이 나면서 기침과 구토, 설사를 하는가 싶더니 나흘 뒤 온몸에 발진이 생겼습니다. 결국 오늘 오후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환자는 지난달 21일부터 닷새 동안 캄보디아를 여행한 뒤 익산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동남아 여행을 다녀온 후 한 열흘쯤 지난 다음에 호흡기 증상이 발생을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에 방문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발진 증상이 보임으로 해서 홍역이 의심이 됐고. 전라북도는 환자를 집에서 격리 치료하도록 하고 접촉한 사람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습니다. 홍역 바이러스의 전염성이 강한 만큼 환자 가족 6명은 물론 평소 다닌 학원과 처음 방문했던 익산의 소아과 그리고 예수병원에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역 바이러스 잠복기가 21일인 만큼 다음 달 초까지 추가 환자 발생 여부를 지켜봐야 합니다. 보건당국은 현재 유럽과 동남아에서 홍역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외여행 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해외여행 이후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반드시 1339번으로 신고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JTB 뉴스 나금동입니다. 임실의 오염 토양 반입 정화 시설에 반대하는 대책위원회가 출정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광주시는 여전히 법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원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임실 오염 토양 정화시설 반대 대책위는 광주시의 허가 취소를 촉구하며 강력한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임실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오염 토양 반입 정화시설에 진출입 로인 교량에 통행 제한 시설을 설치하고 불법 반입된 오염 토양을 반출하지 않으면 교량을 철거할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금년 3월 말까지 오염 토양을 타 지역으로 반출해 내지 않을 경우 공장 진입로 후 하청 교량 철거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임실군의 강력한 의지를 JTB 전주방송은 이용섭 광주시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바쁜 일정을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많이 복잡하고 닫기가 힘들다고. 왜 또 다른 분들은 안 되던가요? 광주시의 담당 부서는 법에 맞게 업체 등록을 받아줬다며 임실군이 제기한 소송 결과에 따라 처분을 내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임실군에서 강주시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소의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는 등록 취소 그런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겁니다. 대책위는 전북과 전남의 환경단체들이 뜻을 함께하기로 했다며 오염토양 정화시설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람이 먹는 식수에 오염된 중금속이 들어간다고 보면 대량 학살의 징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떠한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막아낼 것입니다.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갈등은 장기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정부가 고용 위기 지역인 군산에 2022년까지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를 만들기로 했는데요.
이 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용역 조사와 연계 산업을 발굴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리는 등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김진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자동차 전용 부두가 있는 군산항 주변에 중고차 수출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1,100억 원이 투입돼 3년 뒤에 완공되면 중고차 전시와 거래, 수리, 수출 등이 한 곳에서 가능해집니다. 그 첫걸음으로 타당성 영역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오는 6월까지 수출 비즈니스 센터와 중고차 경매장, 입주단지 등 주요 시설들의 운영 방안을 포함해 사업의 윤곽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예산 확보는 어렵지 않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만이 가장 극대화를 시킬 수 있는 거가 저희들로서는 큰 관건인 것 같아요. 중고 자동차 수출 단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중고 건설 기계와 농기계를 함께 거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 기계라든지 농기계에 특화된 그러한 수출 복합단지를 필요한 인프라와 병행해서 구축한다라면 충분히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고차 수출 단지가 조성되면 연간 최대 7만 대 중고차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첫 걸음을 뗀 중고차 수출 단지가 지역 경제를 살리는 돌파구가 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최근 새만금 국제공항 등에 대한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면서 사업 속도가 한층 빨라지게 됐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송재호 위원장이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예타 면제를 추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창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내건 혁신적 포용 국가와 균형 발전을 주제로 한 국가 비전회의가 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전주에서 개막했습니다.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은 균형 발전을 위해 최근 24개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추가 대상 사업을 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총 내고 계속 2차, 3차를 해야 살아나요. 그 지방에 살아야 저는 나라가 문을 안 닫고 서울 시민들도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도 지방 소멸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실질적인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지역 특화 균형 발전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에서 받아야 될 의료 서비스, 교육 서비스, 안전, 교통, 주민 행정 등에 있어서 내가 대한민국 어디 살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좀 해다오 라는 것들을 보장해 주는 게 결국은 우리 정부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행사 기간 열리는 33개 토론회의 첫 번째는 산업위기 대응 전략에 관한 논의였습니다. 전문가들은 GM 군산공장과 군산조선소 폐쇄를 계기로 지역 주력 산업을 혁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견기업 중심의 모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기업이 아니라 중견기업들이 모여가지고 산업의 구조를 형성하고 생태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모델이 필요하다는 거죠. 행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주시가 추진하는 특례시 지정에 관한 토론회 등이 이어집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한 결과 전북은 평균 4.45% 올랐습니다. 이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상승률이 낮고 지난해 상승률 5.13%보다도 낮습니다. 전국에서 공시지가가 떨어진 시군구는 울산, 동구와 군산 등 두 곳으로 군산은 1.15% 하락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시군의 도시재생 사업을 돕고 관리할 도시재생 지원센터를 상반기에 만들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센터 운영은 전북개발공사가 맡게 됩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주민 참여 속에 재생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활동가와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돕게 됩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노후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 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의 운행을 제한할지를 검토해 상반기 안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전북에서 운행 제한이 가능한 노후 경유차는 등록 차량의 15%인 13만 5천 대입니다.
자유한국당 당권 경쟁에 나선 김진태 의원이 전북을 방문해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5.18 관련 발언에 항의하는 집회를 갖고 자유한국당과 김 의원을 비난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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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자유한국당의 해체와 김진태 의원의 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김진태 의원이 주최한 5.18 토론회와 발언이 역사를 왜곡하고 민주주의를 훼손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북 지역 당원과 기자간담회에서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하고 북한군 개입 여부를 규명하자는 뜻일 뿐 어떤 예단도 갖고 있지 않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꾸 좀 다른 이런저런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5.18 유공자분들이 제대로 된 그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도 안타까운 일이다. 지난 대선이 무효라고 주장했던 김 의원은 그 이유와 싸울 방향에 대해서도 조만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김 의원의 돌아가는 길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김진태를 제명하라! 김진태를 제명하라! 김진태를 제명하라! 김진태 의원은 간담회를 마친 뒤 당사 밖에 항의와 반발이 수그러들지 않자 경찰의 보호 속에 미리 대기시킨 차량을 이용해 급히 당사를 떠났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한국형 협동조합이 조만간 아프리카 우간다에 도입됩니다. 전북대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우간다 학생들이 자기 나라로 돌아가 농축산 협동조합 설립을 선언했는데요. 전북의 우수한 농축산 기술이 아프리카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조창현 기자입니다. 농축산 석사 학위를 받은 아프리카 학생들. 이들은 우간다의 유명 농업대학을 졸업한 학생들로 지난 2년간 전북대에서 선진 축산 기술을 배웠습니다. 이론과 현장 실습을 병행해 얻은 연구 결과로 석사학위 논문까지 제출했습니다. 양돈 현장이기 때문에 돼지 새끼 분만을 하고 태어난 새끼를 키우고 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배웠습니다. Basically in swine production and the animal at large, the animal sector at large. So we've learned quite a lot of skills, a lot of technologies which we want to disseminate to our country when we go back this month. 우간다 학생들은 전북대에서 배운 선진 축산 기술을 자국 산업에 접목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립형 빈곤 문제 해결이라는 포부를 가지고 있는데 가장 먼저 한국형 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합니다. Be so impactful because this is what we are lacking back in Africa, and so the experience that I've got here, I believe, is going to be so impactful in transforming the agriculture sector in my country and Africa at large. 우간다 학생의 교육 프로그램은 기업체가 학비와 현장 실습을 지원하고 전북대가 이론 교육을 담당해 산학 연계, 국제 개발 협력에 선순환 모델로 주목을 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는 굉장히 열정적인 청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들이 모자라는 기술 그리고 우리나라가 그 경험 속에서 가지고 있는 산업 기술들을 연결시켜서 그들이 새로운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양계, 양돈, 원예 등 전북의 우수한 농축산 기술을 바탕으로 우간다에 뿌리내릴 푸드컬처 협동조합이 아프리카 빈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지 주목됩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한 해 300만 명이 넘게 이용하는 전주역의 교통시설 개선 사업이 추진됩니다. 전주시는 한국철도공사와 협의를 거쳐 전주역에서 백제로로 진입하는 주행차로를 2차로에서 3차로로 늘리고 배웅하는 차량이 정차할 수 있는 공간 5면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주역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동부대로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주차장 출구를 추가하는 등 오는 7월까지 개선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희귀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확대되고 희귀 질환 거점 센터가 문을 엽니다. 전주시는 올해부터 희귀 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에 선천성 풍진증후군, 심내막 윤기결손, 선천성 대동맥 협착 등 57개가 추가돼 요양급여비의 본인 부담금, 호흡보조기,
간병비 등을 지원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또 이달 안으로 전북대학교 병원의 희귀질환 거점센터가 문을 열어 전국 11개 거점센터 간의 진료 네트워크가 구축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산에 들어선 롯데몰이 지난해 12월 군산 지역의 의료 관련 소상공인 단체에게 피해 보상금 명목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롯데몰 측은 지난해 4월 군산점 개장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의료 관련 지역 소상공인 3개 단체에게 지원금을 3년에 걸쳐 지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롯데몰 측은 지역 소상공인과 합의한 지원 금액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군산 컨테이너 터미널인 GCT를 공기업화해서 책임 경영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전라북도 의회 최영신 의원은 만성 적자였던 GCT가 대표이사 공모제를 도입한 후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민간 하역사들의 지분이 82%나 돼 공익성보다 업체 이익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의원은 해수부나 자치단체가 출자한 주요 항만공사들의 운영 사례를 언급하며 군산도 18%인 자치단체 지분을 50% 이상으로 늘려 책임 경영을 도입한다면 성장과 독립 경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 4단독은 여행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완주 인재육성재단 사무국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여행사 대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5년 B씨 등 2명으로부터 인재육성 프로그램 업체로 선정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항공료와 성매매 비용 등의 명목으로 모두 1,5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완주군 이서면의 한 도로에서 46살 강모 씨가 몰던 25톤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화물차에 실려있던 굴착기도 함께 도로에 쓰러지면서 2시간가량 교통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경찰은 화물차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와 완주, 진안, 임실 등 8개 시군에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도 건조한 가운데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4도로 죽겠습니다. 낮에는 기온이 풀리면서 영상 4도에서 영상 7도까지 올라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대기 정체에 중국발 스모그까지 더해져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 기온이 영하 9도 안팎까지 떨어지면서 춥겠고 그 뒤로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